안녕하세요. 코드원입니다. 오늘은요, 구독자 100명 기념.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많이 제가 영상 올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구독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걸 기념해가지고 좀 평생 쓰는 꿀팁 모음이라고 해서 좀 준비를 했고, 유니티 꿀팁 목탄 짬집 이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유니티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되게 작업 효율성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약간 좀 마음 아쉬웠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밀도 있게 가져가는 시간이 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가지고 오늘 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마 모르시던 것들도 좀 있어 가지고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유니티의 각 화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그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그래서 옛날에 만들었던 게임 화면인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게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게임이 그 유저 입장에서 보게 되는 게임 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연극에서 뭐 뒤에서 배치하는 것처럼 이제 실제로 저희가 배치하는 신화면이 있을 거고, 신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이제 관리하는 하이어라키 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파일들, 에셋이라든지 아니면 스크립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 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스펙터 뷰는 이제 저희가 어떤 뭐 트랜스폼에 대한 값을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컴포넌트에 대한 값을 설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설정 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제 인스펙터 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으시면은 익숙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많은 분들이 사용하신 단어다 보니까 가끔 제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어서 한번 잠깐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이걸 모르면은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이어라키 창에 대해서 이제 각각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하이어라키 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이라키 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많이 안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특정한 컴포넌트를 갖고 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검색한다, 이런 거를 많이 안 하시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T, 소문자 T에다가 이 콜론, 이 세미콜론처럼 이제 그 이게 딴 표시가 아니라 딱 이 시프트 세미콜론 하게 되면 나오는 이 콜론이죠. 콜론이고 이 버튼으로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버튼 컴포넌트가 있는 거를 찾는 건데, 이제 이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BUTT5만 쳤을 때는 안 나와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버토라고 돼 있는 오브젝트가 없잖아요. 그런 컴포넌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매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버튼인데 뭐 예를 들어서 BOTTO에 이렇게 작성하신다든지 이렇게 오타가 있는 경우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대소문자는 괜찮긴 한데, 이제 대소문자가 아니라 뭐 띄어쓰기라든지 뭐 이런 게 틀려버리게 되면은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때 꼭 이제 끝까지 그 자신을 믿고 작성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T 컴포넌트명으로 검색하는 거 너무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데, 모르시고 그냥 이제 다 직접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려요. 두 번째, 이제 인스펙터 창에서 복붙을 하시고 싶으실 때 어떻게 대부분 하시냐면은, 이거를 막 기억해서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이거를 막 복사를 하나씩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스펙터 창 자체를 두 개를 만들어서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각 탭에다가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애드 탭이라는 메뉴가 있고, 인스펙터 창을 꼭 한 개만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두 개를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놓으신 다음에, 그럼 두 개를 놓으신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르는 거죠, 탭을.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값들을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니티를 통해서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요. 제가 만약에 뭐 여기 있는 값을 여기로 옮기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두 개가 같이 못 보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에디 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인스펙터 창을 두 개를 만들 수 있고, 인스펙터 창을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두 개 만들었을 때 이제 똑같이 클릭했을 때 같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지에서 이미지 공유를 받고 싶다고 하면 한쪽을 이미지로 고정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누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공유를 보시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같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제가 이미지에 있는 값을 카피해가지고 여기로 복사 붙여넣기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값으로 복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양쪽으로 놓고 하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도움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다 끝나면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자동적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미지 공일에 맞춰서 작업이 되는 거겠죠.
락을 걸어 가지고 서로 다른 두 개를 복붙하는 방법,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프라이빗 변수를 가끔씩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프라이빗 변수인데 뭐 제가 굳이 이거를 직렬할 필요는 없어서, 뭐 굳이 볼 필요는 없어서 그냥 프라이빗으로만 놓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디버그적인 목표 때문에 하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그때마다 디버그.점 로그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디버그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신 분도 많겠지만, 디버그 모드 같은 경우에 이제 우클릭해서 디버그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여기 있는 값들이 보이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프라이빗이어서 원래 볼 수 없었던 값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직렬화되지 않아 있던 그런 필드들까지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 렉트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이즈 델타라든지 조금 더 필드 값이랑 좀 더 비슷하게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스펙터 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 이거 인스펙터 창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하긴 한데, 커스텀 인스펙터라고 해서 값들을 이제 볼 때 좀 이제 본인이 보고 싶은 방향, 예를 들어서 특정한 타입인 경우에는 특정한 필드들만 이제 보이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어 특정한 씬으로 넘어가는 그런 에디터 기능을 추가한다든지라고 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유니티 뭐 씬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UI 툴킷이라는 걸 활용해 가지고 이제 커스텀 에디터를 구현하시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래 옛날에는 이제 커스텀 에디터 다 직접 작성했어야 됐는데, 이제 요즘은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은 그 GPT나 아니면 뭐 제미나이나 이런 거 사용하시게 되면은 본인이 만들고 싶은 레이아웃을 그냥 그려서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필드가 있고 이런 값들을 보여줄 거고 이런 제약 조건이 있고 이런 식으로 뭐 결과가 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명세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런 커스텀 에디터 많이 사용하고 있고, 뭐 씬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맵 에디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를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커스텀 에디터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정말 옛날보다 훨씬 더 효율성 있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 뷰만 사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디바이스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냥 게임 뷰만 사용했을 때는 터치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마우스 클릭하는 건 테스트 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터치하는 걸 테스트 해볼 수 없는데, 이제 디바이스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시게 되면 터치에 대한 인풋도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터치 클래스 사용하신 경우 가끔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니티 에디터에서 이제 그냥 게임 뷰만으로는 테스트 할 수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실제로 빌드해 가지고 빌드 앤 런을 하셔서 이제 테스트 해보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하셨을 텐데, 디바이스 시뮬레이터 활용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또 세이프 존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뭐 비율에 대한 그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계 바꿔가면서 테스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디바이스 시뮬레이터랑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빌드를 하고 나면.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디바이스 시뮬레이터랑 거의 비슷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일단 뭐 사실 그 게임 뷰랑 디바이스 시뮬레이터 사이에서도 되게 좀 그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세이프 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은 일단 디바이스 시뮬레이터 테스트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게임 뷰에서 이제 게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시뮬레이터로 바꿀 수 있어요. 바꾸시면은 이제 이걸 바꾸실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추가하실 수 있고, 인스터 에디션 디바이스 하면은 이제 더 많은 디바이스들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디바이스 정보가 추가가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완전 최신 폰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갤럭시 S25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근데 사실 바이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 나거나 해상도가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갤럭시 S20 정도 있는 거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접는 폰들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플립 7이라든지 폴드 7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비율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추가하셔가지고 보셔야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그 게임 뷰에서 추가하셔서 보시든지 뭐 그런 식으로 추가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씬뷰 관련해서 이제 그 단축키를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QWE 같은 거 너무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씬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Q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 씬뷰 안에서 움직이는 거, W 누르게 되면 어떤 오브젝트를 움직이는 거, 오브젝트를 이제 이런 식으로 축을 고정한 상태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고, 컨트롤이나 이제 맥 같은 경우 커맨드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15도 각도 단위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R로 이제 뭐 스케일, X랑 Y축으로 스케일하는 거, T로 이제 저희가 원하는 사이즈로 조정하는 거예요. UI에서 되게 많이 도움되고요. 그다음 Y는 이제 모든 걸 다 하는 건데, 사실 전 한 번도 이런 거 해본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추천하는 기능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 2를 누르는 겁니다. 2. 숫자 2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숫자 2 버튼 이게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카메라에 대한, 이제 카메라에 얘가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일 수 있어요. 2D에서 갑자기 오브젝트가 뭐 카메라에 뭐 나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파티클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이슈 겪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런 경우에 이런 걸 통해서 활용해 주시게 되면은 카메라가 여기 있는데 오브젝트가 여기 있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하실 수 있어서 왜 안 보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평가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만약에 이게 퍼스펙티브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절두체가 이렇게 원근법에 따라서 배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올소그래픽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직교 투영이기 때문에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 숫자 2 버튼도 눌러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나 글로벌 이런 옵션도 많이 바꾸긴 하는데, 사실 항상 이제 저는 비슷하게 쓰는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와이어프레임만 본다든지, 아니 와이어프레임과 드론모드 같이 본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3D 작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그 옵션들 같은 것도 많이 보시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제 씬뷰에서 이제 3D 같은 거를 작업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F를 통해서 오브젝트를 이제 포커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카메라 그 이제 씬뷰를, 내가 지금 씬뷰를 보고 있는 모양대로 카메라 뷰를 바꾸고 싶다든지 이런 거 작업하실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하고 싶으실 때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3D라고 생각해 볼게요. 3D라 생각한 다음에 얘를 만약에 따라가서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F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얘를 이제 카메라가 딱 따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뷰로 카메라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실 때 커맨드 쉬프트 F 아니면 컨트롤 쉬프트 F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이제 이거에 맞게 이 카메라가 같이 조정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지금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건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3D에서, 그러니까 카메라를 조정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뷰를 만들어내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씬뷰를 이렇게 저희가 이게 씬뷰는 좀 아무래도 좀 친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드래그하면서 움직여가지고 아름다운 뷰를 만드는 건 좀 편해요. 그렇게 만든 다음에 실제로 카메라에 적용시키려면 또 이제 막 카메라 막 돌리고 어쩌고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커맨드 시프트 F, 컨트롤 시프트 F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씬뷰에서 오브젝트를 배치할 때 이제 그 V를 눌러가지고 하시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벽에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바닥에 붙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배치하려고 하는 메쉬의 특정한 부분에다가 V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얀색으로 이제 커서가 바뀌게 되고요. 그 커서는 이제 어떤 그 버텍스를 이제 딱 스냅핑을 할 수 있는, 딱 붙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돼요. 그래서 이 붙이시게 되면은 이제 특정한 그 뭐 모서리에 이걸 딱 붙여야 된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현하실 때 훨씬 더 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V를 하고 커맨드 쉬프트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정확히 붙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3D에서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클릭하고 WSD-Q2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3D로 이동이 돼요. 지금 이거는 지금 3D가 아니어서 안 나오긴 하는데, 씬에서 이제 작업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WSD-Q2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동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씬 뷰에서 이제 마우스 중간 버튼을 활용해서 회전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3D 모드로 바꾼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중간 버튼, 제가 지금 중간 버튼을 잡고 있거든요. 중간 버튼 잡고 있는데 이 중간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버튼으로 회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를 보면서 회전할 수 있죠. 이거를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유니티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매직 마우스나 이런 거 말고 이 중간 휠이 있는 거를 휠이 있고 그 휠이 눌려지는 휠 버튼이 눌려지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제 휠 버튼이 안 눌려지는 마우스도 있다 보니까 마우스 구매하실 때 꼭 그런 것들 신경 써주시면 좋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고 마우스 휠을 통해서 앞뒤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WSD-QE는 지금 3D 씬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움직일 수 있죠. 지금 3D로 아까 바꿔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6.2 버전에서 추가된 기능 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씩 UI 같은 거 작업하시다 보면은 오버레이가 너무너무 많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내가 클릭하려고 하는 걸 한번 클릭하려고 하면은 클릭 해서 이제 하다가 한 번 딱 놓쳐가지고 막 또 다시 클릭해야 되고 막 이런 경우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 피어싱 게임 모드 같은 그런 기능으로 추가됐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제가 그냥 클릭했을 때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커맨드를 누르고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다 보고 있다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또 이제 캔버스를 누를 수도 있고 이미지를 누를 수도 있고 이미지 01을 누를 수도 있고 누르게 되면 이제 이미지 01만 클릭되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띵띵띵띵띵띵띵 무슨 슬롯 머신 하는 것처럼 저희가 작업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 그렇게 작업하면은 이제 하다 보면은 약간 비효율성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커맨드 한번 눌러주시고 컨트롤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훨씬 더 쉽게 잡으실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솔에서 이제 콜랩스 버튼은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똑같은 경우에 디버그 로그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좀 불편하다 계속 똑같은 메시지가 막 엄청 누적이 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콜랩스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같은 메시지 그리고 그 같은 메시지 그리고 같은 함수에서 온 같은 라인에서 온 것들이 한 줄로 묶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보기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콘솔에서도 이제 이런 리치 텍스트 계열 HTML 태그들이 붙어요. 그래서 이제 컬러는 옐로우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B 같은 거 붙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뭐 컨벤션을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전투 시스템과 관련된 거는 노란색으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컬러는 옐로우 붙이게 되면은 훨씬 더 좀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에서 그 디버그 컨벤션 같은 걸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도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 기능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프로젝트 뷰인데 저는 프로젝트 뷰를 항상 사용할 때 이게 그냥 한 가지만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봐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투 컬럼 레이아웃이랑 원 컬럼 레이아웃 둘 다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 컬럼 레이아웃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렇게 딱딱 제가 이제 이걸 리스트로 쭉쭉 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한 부분도 있거든요. 복사 붙여넣기 같은 거 할 때. 제가 투 컬럼 레이아웃을 이랑 원컬럼 레이아웃을 같이 사용한 이유는 이 투컬럼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이미지 같은 것들을 보거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어떤 이미지를 넣으려고 하는지 어떤 메시를 넣으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작업하게 되게 편한데 원컬럼 레이아웃은 또 이렇게 많은 오브젝트들을 한 번에 보게 되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투컬럼 레이아웃이랑 원컬럼 레이아웃 같이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애드 탭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별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갈라주면 되죠. 이렇게 갈라주면 되고 그 다음 투 컬럼 레이아웃으로 바꾸는 거는 이 점점점 바꿔주시게 되면은 투 컬럼 레이아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바꿔주시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고 원 컬럼 레이아웃도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훨씬 작업하기 좀 편리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다 보면은 사실 프로젝트 간에 이제 그 폴더 컨벤션이 되게 비슷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냥 이 페이버릿 폴더에다 페이버릿을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보릿을 해놓으면은 이 투 컬럼 레이아웃에서 이제 많이 접근하는 폴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나중에는 뭐 어떤 특정한 에셋 같은 거가 열리면은 뭐 갑자기 확 폴더가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은 막 위아래로 움직이면 작업하기 불편한데 페이버릿을 그냥 올려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접속하기 되게 편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 리소스, 뭐 스프라이트, 스프리팹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그냥 걸어놓은 상황이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샌드박스 스크립트에 있는 걸 샌드박스 UI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한 개가 막 한 개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제 이걸 컨트롤 C를 해가지고 뭐 이걸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 개 있을 땐 괜찮지만 이게 여러 개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이제 이거 두 개를 잡아놓고 이렇게 옮기는 방식이 훨씬 더 편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뭐 투 컬럼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 컬럼 레이아웃에 투 컬럼, 원 컬럼을 보는 걸 편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게 편하시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프로젝트 뷰에서,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인스펙터 뷰긴 한데 상속된 클래스로 데이터를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제가 만들어 놨는데 지금 컴포넌트 1이 지금 모노비헤비어고요. 이제 값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포넌트 1을 상속하고 m 밸류 3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값이 총 3개가 있고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복사 붙여넣기가 안 돼요. 카피 컴포넌트 하고 페이스트 컴포넌트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뉴를 하면 새로 생기는 거니까 이건 무효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몬스터랑 보스가 있는데 몬스터에 있는 어떤 값들에 이제 보스를 딱 옮겨주고 싶은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값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딱 붙여놓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을 때 이제 값이 100개가 있는데 100개를 막 다 옮겨야 되나? 라는 것 때문에 눈물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냐면 일단 이 씬 파일을 만약에 이제 저희가 뭐 윈도우라고 하면은 그 메모장이 될 거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 편집기 텍스트 편집기를 통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게임 오브젝트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미지 01이라는 이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미지 01을 찾았고요. 이미지 01을 보시게 되면 컴포넌트들이 어떤 컴포넌트 붙어 있는지 볼 수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21, 21, 53, 53, 38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각각이 뭔지는 사실 이게 그 직렬학 규칙에 따라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얘네들이 같은 거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얘 붙어 있는 컴포넌트 하나하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얘는 뭐 레크트 트랜스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컴포넌트 3위인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1번, 2번, 1번에 있는 값을 2번에 옮기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1번에 있는 값을 이렇게 컨트롤 C에서 풀어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에 밸류 1, 밸류 2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기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 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코드 작성하셔야 되는데 이제 좀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코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름 붙인 건 컴포넌트 필드 카피어라는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냥 영어로 돼 있지만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영어는 아니고 GPT가 만들어준 영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서 여기로 옮기려고 한다라는 거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딱딱 넣어서 그냥 이제 카피 커먼 필드만 해주시면 이제 둘 다 들어가 있는 필드가 있다고 하면 그쪽에 이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값이 없어요. 여기 컴포넌트 1, 컴포넌트 2에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여기 있는 값에 복사해서 여기 붙여놓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얘를 드래그 앤 드랍 하시게 되면 그냥 이제 끝난 거고요. 이제 딱 하시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3, 5가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업하다 보면은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되게 비슷한 기능을 하고 되게 비슷한 필드를 갖고 있는데 상속은 아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뭐 이거를 너무 이게 뭐 객체지향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게 뭐 실무적으로 당연히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예를 들어 밸류 1은 존재하는데 밸류 2는 없고 밸류 3이 추가로 있다라고 하면 이제 뭐 밸류 1, 3은 뭐 어쩔 수 없죠. 3은 뭐 다른 거니까 새로 생긴 건 어쩔 수 없는데 밸류 1이라도 갖고 오고 싶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얘도 똑같이 드래그 앤 드랍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그 YAM, 야물을 만약에 작업을 하신다고 할 때도 똑같이 그냥 이제 밸류 1에 대한 필드만 옮기시면 되는 것처럼 밸류 1에서 밸류 3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컴퓨터 1에서 컴퓨터 3으로 옮기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옮겨주시면 된다는 거죠. 7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옮겨줄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상속된 컴포트만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런 아까 같은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사실 뭐 사이드 프로젝트 하다 보면
뭐 모든 코드가 아름다울 순 없고 그냥 이제 좀 아픈 손가락처럼 가져가는 코드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상속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거를 뭐 조건을 걸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냥 공통된 필드가 있다면 다 옮겨지는 걸로 작업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많이 바꿔서 작업을 하셔도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게 수정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기능들을 이제 구현해서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가끔씩 이제 작업을 진짜 역작을 만들었네. 언제 역작을 만드냐면 플레이 모드에서 역작을 만드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플레이 모드에서 막 진짜 세상을 바꿀 막 프로젝트들을 막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딱 이제 딱 작업을 하다가 딱 이제 어느 순간 느끼죠? 아, 나 플레이 모드에서 했구나. 물론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거를 뭐 복사를 해가지고 이런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이거를 다시 붙여넣기 하고 뭐 이런 것도 하단 말이에요. 플레이 모드에서 복사해서 다시 붙여넣기 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뭐 얘가 레퍼런스 하고 있는 오브젝트가 깨진다든지 뭐 그런 이슈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작업했을 그러니까 플레이 모드에서 작업하는 일이 최대한 안 일어나게 하는 게 가장 좋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맥 같은 경우에 이제 유니티에서 세팅스에 가시면 되고요. 이제 만약에 윈도우라고 하시면 에딧에서 프레퍼런스 들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컬러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컬러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플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플레이 모드 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플레이 모드 틴트가 뭐냐면 플레이 중일 때 그 에디터의 색깔이 바뀐다라는 의미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색만 해도 되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절대 수정하지 않을 거라고 하시면 빨간색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하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 그냥 회색만 해도 뭐 사실 저도 이제 뭐 그것도 또 재미잖아요. 또 이제 다시 돌리고 막 그 눈물 흘리고 이런 것도 재미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두긴 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그냥 이제 회색 정도 충분하다라고 하면 회색을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뭐 하얀색을 두셔도 되고 그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두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왜냐면은 이 특히 막 맵 배치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참사가 될 수 있거든요. 되게 뭔가 나의 예술혼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뭔가 아름다운 예술혼이 딱 나타났는데 그때 이제 이게 플레이 모드였다고 했을 때 약간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뭔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런 느낌 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이터레이션 속도. 그러니까 이제 계속 플레이하는 다시 이제 예를 들어서 값이 뭐 점프력이 10이었다가 20이었다가 30이었다가 그때마다 계속 다시 플레이를 하실 텐데, 그때마다 이제 계속 도메인 리로드가 뜨면서 이제 되게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 되게 불편하시잖아요. 이 도메인 리로드가 느린 이유가 UT에 있는 다양한 스태틱 변수들을 이제 다시 세팅해가지고 옮겨주는 그 과정 때문에 되게 비싼 거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도메인 리루를 할 필요가 없어요. 도메인 리루를 할 필요가 없고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스태틱 영역에 대한 그 부분을 할 때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니저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뭐 퍼블릭 스태틱 뭐 게임 메이저 어쩌고저쩌고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초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도메인 리로드에서 특별히 작업을 해줄 게 있습니다. 어떤 걸 해주시면 되냐면 런타임 이니셜라이즈 온 로드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어 그러니까 스태틱 함수긴 한데 이 함수 같은 경우 특별히 로딩을 해서 저희가 뭔가 초기화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멘텀님의 블로그에서 제가 갖고 온 코드긴 한데 이거는 언제 실행되는지를 작업을 할 수 있고 대부분 뭐 before synload 이런 거 해주시면 되고요. 이걸 해주시게 되면은 synload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이런 초기화 작업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화가 안 돼가지고 갑자기 뭐 널 레퍼런스가 뜨거나 그런 문제들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프로젝트 어디터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 영상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어디터로 이런 스태틱 변수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도 다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하시면은 그, 그 도메인 리로드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리로드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그 바로 이렇게 바로 실행이 돼요. 바로 실행이 되고 도메인 리로드 안 하게 되면은 이제 바로 실행이 안 되고 좀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세팅 간 다음에 에디터를 가보시게 되면은 이제 버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제
두난 리로드 도메인 올씬을 하면 되고, 이제 리로드 도메인을 하시게 되면 이제 좀 오래 걸리는 그런 특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리로드 씬 온리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두난 리로드 도메인 올씬으로 하셔도 됩니다. 유니티 6 이전 버전에서는 이제 그 엔터플레이 모드 옵션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체크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체크박스를 해제하시게 되면은 이제 아래 두 개가 열리는데, 그건 그냥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두시게 되면은 이제 바로 제가 하는 것처럼 바로바로 이터레이션 돌려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작업하시는 효율성이 높아지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에디터 가끔 뭐 Y문에서 무한 루프에서 터진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크래시를 발생시키는 코드를 뭐 메모리를 엄청나게 많이 뭐 요구해가지고 갑자기 터진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어 코드에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갑자기 유니티 에디터 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니티를 정상적으로 종료했을 때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종료하게 되면은 백업씬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0점 백업이라는 걸로 그 이제 템프 폴더에 생기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점 유니티가 이제 신 파일들이 이제 저장되는 확장자인데, 그거로 바꿔 주셔가지고 살려주시게 되면은 이제 작업하던 것들이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파인더를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템프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이 폴더는 유니티 에디터를 제가 정상적으로 끄게 되면은 사라지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바 백업신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0점 백업 얘가 있습니다. 얘를 이제 다시 유니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얘가 안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면 이제 오버라이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키기 전에 꼭 복사를 해주셔야 되고, 얘를 복사해서 다시 이제 바꿔가지고 얘도 이렇게 바꿔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0점 백업하면 이제 얘가 씬으로 인지를 못하다 보니까 0점 유니티, 씬이 아니면 0점 유니티로 바꿔주시게 되면 얘가 씬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는 걸 잊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만약에 확장자가 안 보이신다고 하시면 윈도우에서 바꾸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일 탐색기에서 보기 들어가셔서 이제 확장자 보기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주시게 되면은 확장자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0점 백업을 했을 때 약간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어 작업하던 그 순간으로 딱 돌아가진 않아요. 얘가 그 저장하는 타이밍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 98% 정도, 그러니까 뭐 1분 정도 타이밍을 가지고 좀 어 조금 시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만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작업했던 걸 좀 기억하셔가지고 혹시 그게 잘 살아있나? 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네코드 풀 게임 오브젝트라든지 아니면 미러 같은 걸로 멀티 게임을 개발하신 경우 있으실 거예요. 그때 이제 이거를 그냥 개발하시는 것도 좋은데, 어 이거를 멀티를 결국에 테스트를 하려면은 뭐 클라이언트 할 부분, 호스트 할 부분, 이런 인스턴스를 계속 띄워야 되잖아요. 여러 개를. 그러면 이제 빌드를 해가지고 하면은 너무 느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멀티플레이어 플레이 모드라는 그런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시게 되면은 바로 유니티에서 빌드하지 않고 도메인 리로드만 한번 다시 하면 이제 바로 띄울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바로바로 테스트 해볼 수 있다 보니까 훨씬 좋고, 그리고 이제 특정한 이제 키워드 같은 걸 넣어가지고 얘가 지금 뭐 특정한 뭐 예를 들어서 쿠파 카트를 테스트 해봐야 된다, 그런 거 테스트하는 것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빌드할 때마다 그걸 다르게 한다고 하면은 뭐 여기서 에디터 툴 같은 거 만들어서 뭐 이걸 누르면 뭐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키워드를 바로바로 넣어줄 수 있다는 되게 편리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축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건데,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